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이 영상은 기획 제작을 좋은 생각에서 하였으며 낭송 아담입니다. 박정희는 천재였다.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군인이 됐고 광복을 맞은 조국에서 장교로 인간하여 장군이 되고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못바친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한반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의 출현은 있었지만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 그 찬란한 역사의 운명을 바꾼 새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를 결정한다며 나는 단언한다. 후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시대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의 일생의 기록을 등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박정희는 분명 시대가 불러낸 질곡의 족적에 따라 턱철한 기록을 남긴 불세출의 인물이다. 지금부터 특별한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본다. 소년 박정희는 상머리에서 이신리길 산길을 오가며 구미 학교에 다녔다. 6년 동안 줄곧 급장을 맡을 만큼 통솔력과 책임감이 뛰어났다. 학교 성적은 전학년 내내 1등을 차지했고 4학년 때만 2등이었다. 신체 발육은 좋은 편이 아니어서 키 136cm, 체중 30g으로 깡말라 책상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였다. 6학년 졸업 때의 성적표를 보면 평균 10점 만점에 9.9이다. 열두 과목 중에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수, 국사, 지리, 이과, 직업, 도화, 창가 등 10과목이 10점 만점이고 체조를 9점 받았다. 학교 출석도 1년 240일 중 병으로 결석한 것이 단 3일뿐이었다. 그러나 졸업이 가까워지자 상급 학교 진학은 포기해야만 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재능을 안타깝게 여긴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을 설득하여 학비가 면제되는 대구 사범학교에 보낼 것을 권한다. 대구 사범학교는 머리 좋은 박정희 형 상희도 불합격했으니 나중에 자식에게 원망이라도 듣지 않으려고 부모님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험이라도 응시해보라며 마지못해 허락한다. 전국에서 모인 수재자 1070명 중 대구 사범학교에 뽑는 정원은 한국인은 90명과 일본인 10명으로 도합 100명이다. 박정희 1070명 중 51등으로 합격한다. 구미 보통학교 개교 이래 최초로 대구 사범학교 합격생이 탄생된 셈이다. 대구 사범학교 인격 형성기. 대구 사범학교는 일본식 교육 방식과 기숙사 생활로 근대와 같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의 기숙사 환경과 식사 상태 그리고 도서관, 서재, 열람에도 차별과 제한을 두었고
불시에 개인 용품함을 조사하기도 하고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칙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퇴학시켰다. 5년제를 마치면 성적 순에 따라 보통학교 교사로 배정받는데 일본 학생은 연고지와 가까운 도시로 배정받았지만 조선 학생은 성적이 좋아도 시골 또는 산간 벽지에 차별적으로 배치되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차별 대우를 안 박정희는 학업보다도 민족적 자각을 깨우치고 빈약한 체력을 정강시키는 데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교사의 전대녀는 회의를 품게 된다. 가난은 늘 그를 괴롭혔다. 나팔수 박정희 학생, 박동희 박정희의 큰형님. 사범학교 재학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3학년 금강산 해금산 소풍. 금강산 해금강에서 자신의 포부를 적은 시. 검도로 체력 단련. 암울하기만 한 운명의 주인공은 격동의 현장으로 빨려 들어간다. 학교 군사훈련 담당관인 아리카와 게이치 중차와의 만남. 학생 박정희의 인생 운명은 아리카와를 만남으로 해서 미래의 자신의 행로를 빌어서 개척하게 된다. 교련 총검술 시간 되면 아리카와 중자는 의뢰 박정희를 불러내어 시범조교로 시켰다. 그는 박정희의 절도 있는 동작을 칭찬하며 군인으로 진출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박정희는 시간만 나면 철봉, 달리기, 권투, 수영 등을 하며 신체를 연마했는데 특히 검도는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었다. 훗날 청와대에서 아침마다 하루 일과 준비를 위한 정신 집중 훈련에 검도로 몸을 풀었다. 예능에도 자질이 있어 교내 나팔수로서 활약하였고 각종 악기를 이 시기에 다루었으며 인생을 좌우할 수만 권의 독서로 배고픔을 채웠고 조선인 선생님으로부터 민족적 각성과 역사의식을 깨닫게 되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긴 시와 노래, 작사, 작곡, 그리고 희호 및 서예 예술작품 4권의 빛나는 저작물, 민족주의적 관념과 뚜렷한 역사의식, 지덕재 인격 형성 겸비. 이 모든 것은 대구 사범학교 시기에 체형화되었다. 한마디로 대구 사범학교 시절은 반항과 저항의 울분이 뒤섞인 혼돈의 시간, 민족적 자각이 삭튼 시기로 교사의 꿈보다 차라리 이순신과 나폴레옹 같은 군인으로서의 꿈을 동경한 그 처음 시작인 것이다. 교사 생활, 날지 못한 새.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교사 박정희는 사범학교 시절 조선인 선생님에게 배운 민족정신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다. (3년간) 근무하였다. 아리카와 중자에게 서신을 보내다 아리마 교장과의 불화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울며 소매를 붙잡은 학생들에게 긴 칼 차고 장군되어 돌아오마. 그리고는 만주행 열차에 몸을 실른다. 만주 군관학교 긴 칼을 차다. 만주 군관학교 2기생 15등으로 입학하였다.
입학생도 수 470명, 조선인 12명, 일본인 240명, 한족, 몽고족, 만주족 228명, 각국 장정 470명 경쟁에서 당당하게 15등으로 입학하였다. 졸업 성적 1등. 만주국 황제로부터 금시계를 받았다. 박정희는 졸업생을 대표하여 만주국 황제 앞에서 졸업기념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은 뉴스로 촬영되어 극장에서 상영되었다.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 2년을 마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특전 입학하게 되어 꿈에도 그리 된 군인의 길로 들어섰다. 일본 육군사관 전술 전략을 배우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57기 3학년 본과에 특전 입학, 일본으로 유학가다. 일본 육사 졸업 성적 3등. 1944년 육군 소위 인간 만주군 제8단에 배속 공비터벌 임무를 부여받는다. 1945년 해방되어 고국 땅을 밟는다. 해방 이듬해 1946년 6월 미 해군 수송선 편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 그림은 박정희가 동기나 해를 지나면서 직접 스케치한 귀국산 선상의 모습이다. 다 헤어진 군복 초라한 귀국. 강복을 맞는 눈앞의 조국은 한탄이 절로 나온다. 온 나라가 거지꼴이다. 빈몸으로 고국에 돌아온 박정희, 고향 구미에서 술로 세월을 보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으로 군대단 군대가 생겼는데 그것이 조선경비사관학교이다. 또다시 군인의 길을 주저없이 선택한다. 이때 그는 자신과 운명의 울타리를 엮을 김재규의 손목을 잡고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함께 입교하게 된다. 조선경비사관 세 번째 사관학교 가다. 1946년 9월 24일 조선경비사관학교 후에 육군사관학교 제2기생 입학, 신입생도 263명, 박정희 나이 29세, 만주, 일본, 한국, 삼국사관학교 거치다. 조선사관 졸업 성적 3등. 소위로 인간한 박정희는 조선경비대의 제8연대에 배속되어 38선 경비 업무를 맡게 된다. 초급 소위가 장교단 특별 교육 담당하다. 제8연대 작전참모 대리로 보직되었을 때 대위가 맡아야 할 작전 지휘를 소위 박정희가 직접 통솔, 연대 장교단 특별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가 주도한 일주일간의 장교단 교육 내용은 각계 전투, 수류탄 교육, 분대 및 소위 단위의 전투 훈련이었다. 박정희 소위가 작성한 대대 진격 공격 현지 전술 계획. 교육이 끝난 뒤 대대 전지 공격 훈련을 실습시키고 3일 동안 대단위 야외 훈련도 실시하였다. 그것은 조선경비대 창설 이후 최대 야외 기동 훈련이었다. 대대 진지 공격
현지 전술 계획. 당시 박정희 소위가 작성한 교환이 한국전쟁사 해방과 건군 제1권 교육훈련 314, 319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국방부 1967년 10월 1일 발행. 박정희는 소위라도 초급 소위가 아니다.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를 두루 거친 당대 최상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에서 보석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공로로 소위에서 중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위로 진급하여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이 되어 사관생들에게 전술학을 강의한다. 소위, 대위, 현역 파면, 사형 언도 후 현역 복귀. 민간인 신분으로 육본 작전정보실장 맡다. 군대 내 자익계열 숙군 작업과 관련하여 박정희 소령은 남노당 연루 혐의로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사형 언도를 받지만 군수 내부 구명운동으로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현역에서 파면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본부 작전정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6.25를 맞는다. 전쟁이 터지자 다시 현역 소령으로 복귀되어 전투정보과장에 임명한다. 숙군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총살, 유기형, 파면 등 4,700명에 달하는 군인이 희생되었다. 죽음의 문택에서 굴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가 현역에서 파면되었지만 문관의 지휘로 육군본부 정보 분야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재능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제목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때 박정희는 혁명 동지이자 조카 사위인 김종필과 운명적인 인맥을 맺게 된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 박정희를 살렸다. 박정희는 김일성의 무력 남침을 예상하고 상부에 보고서를 올린다. 보고서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전쟁은 터졌다. 국가가 그를 다시 불렀다. 다시 현역 소령으로 복귀하여 육군본부 전투정보과장으로 임명되었다. 나를 괴롭혔던 군사재판과 수감생활, 어머니의 죽음, 현역 파면과 복귀, 전쟁 발발, 한 줄기 사랑의 빛, 그것은 지옥과 천국문을 오가는 문이었다. 전쟁 와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 피난차 내려와 있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행운이 내게 찾아왔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 피난차 내려와 있던 유경수와 마선을 본 것이다. 후공훈장, 전선에서 공을 세우다. 신은 5일 만에 최전선으로 떠난다.
박정희 중령은 대구시 천주교 성당에서 유견수와 결혼식을 올린다. 전소는 아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신은 5일 만에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 중동부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금성 충무 무공훈장을 받는다. 그는 이 시기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다. 박정희 무공훈장, 금성 충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언성 충무 무공훈장, 언성을지 무공훈장, 금성을지 무공훈장, 국가방위훈장, 충무 무공훈장, 빛나는 전공을 세우다. 소령 복직 후 2개월 뒤 중령 진급, 9개월 뒤 대령 진급. (1951년 4월 15일에) 대령 진급. 영동 지방 동부 정선에서 몰려온 중공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연일 피나는 전투를 전개하였다. 1951년 11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근 부대가 포위되자 이를 구축하고 적을 경멸하는 데 또 한 번의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1951년 5월 25일 육군 정보학교장 전보. 1951년 12월 20일 육군 본부 작전교육국장 전보. 1952년 2월 2일 대구시 삼덕동 박근혜 출생. 포병으로 정과 포병 창설에 기여. 광주 포병학교 교육생 입교. 포병학교 졸업성적 2등. 1953년 2월 제2군 제3군 포병단장 조직 완료. 장군 진급. 꿈은 이루어진다. 어린 시절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마침내 실현하다. 육사 2기에서 가장 먼저 별을 달았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육군 포병학교 유학, 선진 군사 지식을 습득하다. (5.16) 군사혁명 단행. 5.16 혁명.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통치 철학. 자주 정신을 바탕으로 자립경제를 건설하고 자주 국방 태세를 확립하여 평화 통일을 이룩한다. 내가 정권을 인수했을 때 마치 불난 도둑맞은 폐가를 인수하였구나. 설설한 황야 가운데서 철화한 초가집을 터전으로 하여 전년 새로운 살림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경이었다. 지금 이 나라는 미국의 원조로 의존한다. 독립된 국가이면서 미국의 발언권 52%, 한국의 실가치는 48%뿐이다. 내일이라도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정부는 당장 문을 닫게 된다. 우리는 무슨 대비를 강구할 것인가? 이러고도 우리는 과연 독립된 자유, 민주주의 주권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자주 경제를 확립하고 내 살림을 내가 맡아 해 나가는 수건을 이룩하여야 한다. 고생하자. 10년만 참자. 이러고 나면 우리는 나인강의 기적도 부러울 것이 없다. 남이 다 이룩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가 이룩하려는 경제 재건의 기회는 이 기회밖에 없는 것이다. 새는 달았을 때 때린다. 이 경제 재건의 기운이 달았을 때 우리는 해머를 들어야 한다. 재임 18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9%. 국민 총생산 27배 증가, 1인당 국민소득 19배 증가, 수출량 275배 증가.
박정희 정신 하면 된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했는가 대표하지 못했는가. 대한국민 최연소 대통령 당선 46세. 외국에 돌아다녀 보니 외국 지도자들이 온통 박정희 대통령 얘기뿐이더라. 1965년 필리핀 1인당 GNP 270달러일 때 한국은 102달러, 2005년 필리핀 1030달러였을 때 한국은 16,000달러가 됐다. 절대 빈곤 국가를 산업화가 완성된 국가로 만든 박정희의 지도력이 부럽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다.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면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의 일신을 바친 리더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을 탄생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안에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유수의 산업국가가 된 것으로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 아시아 4마리 용의 경제 발전을 따라 붙어야 한다. 특히 박정희를 주목하라. 미 RAND 연구소 중국 덩샤오핑의 계획은 박정희 모델 모방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러시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었음을 경이롭게 본다.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가지고 박정희의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새 지도자, 일본의 요시다 시게로, 중국의 덩샤오핑, 그리고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 한국의 박정희를 꼽고 싶다. 많은 지도자들은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 평가를 받는 데 소모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력을 오로지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고용연합회 공익 광고. 1960년대 대한민국. 한국의 경제는 절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가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국민이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등장 이후 불과 10년 만에 수출은 정상 궤도에 올랐었고 어느 날 대한민국은 강력한 경제 대국이자 세계 6대 수출 강국 그리고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로 성장했습니다. 한국도 해냈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용연합 해답은 있습니다. 한국 산림녹화 성공적인 모델 박 대통령 지적 1982년 UN FAO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 보고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다. 2006년 미국 지구정책연구 보고서 한국은 세계적인 산림녹화의 모델이며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 박정희, 한국만 박정희를 버렸다.
영상의 끝부분을 다듬으면서 질문을 남깁니다. 당대 세계 대통령 중 대통령 성적을 순위로 매긴다면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세계 몇 등을 했을까요?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영상을 마무리할 즈음 채널에 올라온 글이 가슴을 찌릅니다. 진정 이것이 나라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누가 이 어린 학생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나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저는 6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사회책에 각하의 업적이 1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전부 독재 내용밖에 없습니다. 진짜 분합니다. 유유유. 감사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 이렇게 답글을 적었습니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군요. 모두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저 또한 이 채널을 통해 더 열심히 박정희 대통령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내어 박정희 대통령님 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박정희 TV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 채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기록을 찾아 영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성적표 박정희는 천재다를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업로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학생들이 꼭 봐야 할 영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안내 겸 내 자랑 겸 답글을 적었지만 마음은 무겁고 편치 않습니다. 박정희 연구자로서 역사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 모두 박정희 대통령을 버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나는 꽃나무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훗날 박정희 소년처럼 큰 열매로 꿈이 자라기를 고대하며 박정희는 천재였다를 이 학생에게 올립니다. 박정희는 천재였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의 반응을 보아가며 나의 조국 TV 채널에 더 좋은 영상을 꾸며서 한 번 더 새롭게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시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구독 신청과 좋아요가 제게 엄청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채널 좋은 생각,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좋은 생각 기획 제작 낭송 아담이 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